자, 수압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압 함수는 두 수를 바꾸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두 수를 바꾸는 기능을 자주 써야 된다면 함수로 구현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면 쉽게 두 수를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함수가 수압 함수인데 그 함수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한번 써보자. 근데 이 코드에서 지금 어, 만들어져 있는 이 수압 함수는 두 수를 바꿀 수가 없는 수압 함수예요. 왜 바꿀 수가 없는지 살펴보고 또 바꾸려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메인 함수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될 때 메인 함수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메인 함수에 인티저 변수 두 개가 선언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메모리 공간이 잡히겠죠? A에 10, 자, B에 20 이런 식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을 것이고 자, 구행에서 A, B를 출력을 하면 당연히 10과 20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수압함수를 여기서 호출하고 있는데 수압함수를 호출하면 이게 쭉 메인 함수가 코드가 실행이 되다가 어떤 새로운 함수가 호출이 되면 그 함수로 제어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압함수의 기능을 다음에 이어서 수행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수압함수의 기능이 모두 수행이 되면은 리턴을 해서 호출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 함수의 나머지 기능들을 또 수행을 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수압함수가 호출이 되면 이제 제어가 이동을 하는데 18행으로 이때 인수가 있어요. A, B를 줬죠. 그러면 A, B를 주겠다는 얘기는 이 변수 A, B에 있는 값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A, B를 주는 건 아니에요. A, B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메모리 공간에 있는 이 값 10과 20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A, B 나는 변수인데 10과 20을 갖고 있어. 그걸 수압함수한테 줬어. 그러면 나는 남는 게 없습니까? 10과 20을 주면 얘네들은 0으로 바뀌는 거 아니죠? 뭘 주겠다는 얘기예요? 복사본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A, B라는 변수에는 그대로 10과 20이 있고 자, 그 복사본 10과 20을 수압함수의 인수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어가 이 18행으로 가면서 10과 20이 같이 날아가겠죠. 날아가서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수압함수는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인수로 넘어오는 a, b의 값 10과 20을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호출될 때 넘어오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변수를 선언해 놓은 것, 이걸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매개 변수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 메인 함수에 있는 a, b와 마찬가지로 또 수압 함수에 있는 이 템포와 마찬가지로 그냥 함수 안에 있는 변수예요. 단 이 함수 블럭 안에 있지 않고 이 괄호에 있는 이유는 매개 변수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겠다라고 특별히 선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 안에다 선언해 줄 뿐이지 그 모든 특성은 함수 안에 있는 변수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변수 선언이 된 거니까 이 변수 선언문에 의해서 메모리 공간이 잡힙니다. 변수 선언이라는 게 뭐예요? 메모리 공간을 잡아라 라는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이 잡히고 그 이름이 A, 그 이름이 B 이렇게 두 개가 잡히겠죠? 그러면 메인 함수에서 우리가 이 수압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확보해 놨던 이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없어지지 않아요. 새로운 함수가 호출됐다고 해서 이 공간에 있는 어떤 값이나 그 공간들을 없애버리면 함수가 호출돼가지고 다시 돌아온 후에 메인 함수가 또 추가적으로 실행이 돼야 될 텐데 그 이후에 13행에서 AB를 출력하려면 AB가 없어져 버렸으니 출력을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어떤 함수 안에 선언되어 있는 이런 변수는 그 함수가 반환되기 전까진 즉 함수가 리턴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 공간을 유지합니다. 그 함수 실행 중에 다른 함수가 호출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메인 함수에는 a, b는 메인 함수 안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고 메인 함수는 아직 리턴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리턴을 하는 건데 중간에 다른 수압 함수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이 공간은 그대로 메모리에 유지가 됩니다.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수압 함수에서 새롭게 선언한 이 매개 변수 a, b는
또 새로운 공간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름이 메인 함수와 같아도 상관이 없고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함수가 다르면은 그 이름이 같아도 전혀 헷갈리지 않아요. 전혀 컴파일러가 이걸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이름은 그 이름의 사용 범위가 결정이 되는데 함수 안에서 선언한 이 AB란 이름은 그 사용 범위가 그 함수 안으로 제한이 돼요. 자, 이 함수의 블럭이 6행부터 메인 함수가 16행까지잖아요. 이 블럭 내에서만 이 메인 함수에 선언된 A와 B란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이 블럭을 벗어난 수합 함수에서는 A, B란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이 매개 변수 A, B를 여기서 선언을 해도 이 수합 함수 안에서 A, B를 사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즉 헷갈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이게 메인 함수 여기서 이 A가 메인 함수 A인지 이 수합 함수의 매개 변수 A인지 헷갈리지 않아요. 당연히 이 수합 함수에 있는 매개 변수의 A를 갖다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은 호출할 때 이 메인 함수에 선언되어 있는 A, B와 이름이 같아도 상관이 없고 달라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다른 놈이니까. 그래서 매개 변수 A, B가 새롭게 공간이 잡히고 여기에 10과 22, 즉 메인 함수 A, B에 있는 값이 복사돼 가지고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수합 함수로 넘어왔으니까 템프라고 하는 임시 변수 하나 선언을 했네요.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템프, 여기 이제 쓰레기 값이 있습니다. 초기화하지 않았으니까. 자, A를 템프에다 집어넣어요. 자, A의 값을 템프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A 값이 0으로 바뀝니까? 그거 아니죠. 이렇게 대입 변산을 할 때도 변수에 있는 값 복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10에 있는 값이 A에 있는 값 10이 여기에 복사해 가지고 들어가고, 자, B에 있는 값을 A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B에 있는 값 20의 복사본이 A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 10은 지워지고 얘가 뭐로 바뀌어요? 20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템프에 있는 값, 즉 아까 A의 값이었죠. 이걸 B에다 다시 대입을 시켜버리면 얘가 20이 아니고 뭐로 바뀝니까? 얘가 이제 10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합함수에서 A, B의 값을 바꿨단 말입니다. 자, 바꾸고 나서 얘는 리턴을 하겠죠. 반환값이 없는 함수는 리턴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 함수를 전부 다 수행하면 자동 반환합니다.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호출한 이 자리로. 자, 돌아갈 때 이 수합함수에 있는 A, B 얘네들은 전부 다 사라져요. 어차피 이 A, B는 수합함수 내에서만 쓰는 것이고 다른 함수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수합함수의 기능은 다 수행을 했기 때문에 얘가 반환을 하게 되면은 메인 함수가 어차피 사용하지 못하는 건 그대로 두면은 메모리 낭비니까 이건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합함수 돌아왔어요. 그렇죠? 자, 그럼 메인 함수는 AB의 값은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13행에서 AB를 출력하래요. 이 AB는 어떤 AB예요? 수합함수 AB입니까? 아니죠. 메인 함수 AB잖아요. 그죠? 그 바뀌지 않은 값 10과 20이 그대로 출력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합함수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얘가 알아서 메인 함수에 있는 AB를 바꿔준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들은 많이 있죠. 근데 C 언어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하나가 메모리 공간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코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언어예요. C가. 자, 그래서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 복사본이 넘어가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메인 함수에 있는 값은 그대로 있다. 자, 이 바뀌지 않는 수합함수 이렇게 작성을 하면 안 되겠죠.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인 함수에 있는 이 a, b의 값을 바꿀 수 있도록 수합함수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 복사본 10과 20을 받아서 이걸 바꾼 다음에 지금 이 a, b의 값은 20과 10으로 바뀌어 있는 거 아니에요? 수합함수에 있는 이 값은 이 값을 동시에 반환을 해요. 메인 함수로. 그래서 동시에 반환되는 값을 20을 A 집어넣고 10을 B에다 집어넣으면 바뀌겠죠? 이렇게 반환값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함수의 반환값은 하나만 가능합니다. 이게 두 개를 동시에 반환할 수가 없어요. 자, 만약 그렇게 하고 싶으면 구조체 같은 걸 써줘야 되는데 복잡해지겠죠. 그쵸? 예. 그래서 그냥 보통의 함수는 반환값을 하나만 반환할 수 있으므로 동시에 반환해가지고 두 값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포인터를 사용을 합니다. A, B의 복사분을 주는 게 아니고 A, B의 위치값을 주는 거예요. 그 위치값을 주면은 이 매개 변수에는 포인터 선언을 해서 그 주소값을 받은 다음에 자, 그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메인 함수에 있는 A, B에 접근을 해가지고 이걸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겠죠. 그런 방법을 일반적인 수업 함수가 사용을 한다. 그래서 포인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수압 함수 하고 여기다가 포인터, 인티저, 포인터, PA 이런 식으로 포인터 두 개를 선언해 주는 거죠. PB. 자, 반환값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메인 함수에 있는 값을 바꾸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바꿀 대상의 값은 정수값이니까 임시 변수를 사용할 변수는 그대로 인티저 변수를 선언해 주고 자, 호출할 때 뭘 주는 겁니까? 여기서 수압하고 A에 주소를 주고 B에 주소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주소값이 만약에 여기가 100번지였고 여기가 200번지였다. 그러면 이 주소값을 주는 거죠. 여기서 A의 주소값, B의 주소값 100번지, 200번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포인터를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포인터 변수가 공간이 잡히겠네요. 이렇게 PA 그리고 이 100을 여기에 저장을 해주겠죠. 자, A의 주소값 100을 줬으니까 자, 포인터는 그러면 A를 가리키고 자, PB도 매개 변수인데 포인터예요. PB. PB에는 B의 주소 200을 줬으니까 여기 200이 들어가면서 얘는 B를 가리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수압 함수에서는 PA, PB가 자기가 선언한 변수니까 이걸 이용해서 별을 붙이게 되면 가리키는 대상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템프에다가 뭘 집어넣고 별 PA를 집어넣고 PA를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별이 붙었으니까 PA가 가리키는 놈, 즉 메인 함수에 있는 이 A가 되는 겁니다. 자, A의 값이 템프에 들어가고 자, 별 PA는 PA가 가리키는 놈 A가 되겠죠? 여기다가 별 PB 자, PB가 가리키는 놈은 B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에 있는 값 20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20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자, 바뀌고 별 PB PB가 가리키는 놈 자, 이놈이죠, 이놈. 즉 B B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템프를 집어넣으면 템프는 아까 메인 함수에 있는 이 A의 값 10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 값이 여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반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돌아왔을 때 얘네들 전부 다 사라져요.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은 이거 사라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왔을 때 메인 함수에는 AB의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 이후에 AB를 출력을 하면 당연히 바뀐 값 20, 10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함수 호출을 통해서 두 개 이상의 값의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이럴 때 포인터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대표적인 함수가 수압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왜 수압함수가 이렇게 호출해 가지고는 바뀌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왜 포인터가 필요한지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